자, 반갑습니다. 오늘 9월 13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죠. 유연한 리치님, 벨라님, 형주님, 부자복리님, 이나님, 별콩님, 주식으로 100억 벌기님, 빨봉가자님, 유영일님, 진민철님, 1톤짜리 황금님, 선한주주님, 전소영님, 류준영님, 행복만땅님, 김영길님, 꼭 해낸다님, 부자스톡님, 전영수님, 김선희님, 이영란님, 써니쌤님, 예쁜하늘님, 찐빵님도 오셨고요. MNS님 반갑습니다. 덩크슈님, 그리고 양불의 사탕님, 솔개님, 빨강망토님, 이거 뭐요? 안녕하세요 유후. 뭐야 이거는 알프스 소녀야? 요럴레이. 조아맘님, 양볼의 사탕님, 좋아요 꾹 눌렀어요. 네, 찌니케이님, 나는 대박이다님, 곰툼님, 중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북부 지역에 살고 있죠. 아닌가? 네, 아무튼 어서도 오세요. 네, 아, 코스피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플러스가 나가지고 조금 나아요. 그죠? 코스피가 그래도 플러스 넘어갔잖아. 그래서 그나마 조금 네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야기가 돼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 다음에 코스닥, 얘네들이 지금 뭘 하느냐? 네,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얘네들이 둘이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는 이렇게 해서 반등 조금 나갔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죠. 네, 요 코스피, 요건 코스닥, 둘이 뭐 하고 있죠? 네, baby one more time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거죠. 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왜? 너 혼자 가지 마라 이거야. 너 혼자 가지 마라.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기다려.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요, 방향이 한번 결정되거나 아니면은 움직임을 만들어야 될 때는 지 혼자 그렇게 막 혼자서 가는 경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요만큼 올라가고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얘 기다려줘요. 야, 따라와. 네. 왜냐면 같이 가야 동료애 아닙니까? 동료애. 같이 약간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따라와.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이 지금은 먼저 갔죠. 코스피는 밑에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와. 그랬는데 코스피가 에이 못 가겠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러 가야죠. 네. 만나러 가는 거지. 의리 아니야, 의리. 네. 네. 만나러 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식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차익 실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됐었던 그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오늘 주가의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살짝 올라서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코스닥이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빨강 루시님, 안성현님, 송현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내일이면 또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시장이, 아우, 너 나빴어, 미워,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바로 올라가기 좀 애매하고 너 좀 내려와야 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나야 되겠고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적절한 그런 타이밍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너무 많이 안 올라간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명환님, 이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지금은님, 지제벨님 어서 오세요. 네, 2차전지 소재가 네 미친 듯이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쪽도 지금 보면은 그죠? 네. 그쪽도 보면 지금 차익 실현이 기관 쪽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기관 쪽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 근데 외국인이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금융투자 애들도 보면은 가는 쪽에 계속 투자해야 되겠다 생각인데, 2차전지 소재 이쪽 ETF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흐름이 아직은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따라서 매수하는 것은 좀 어려워.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들고 가야 돼.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HQ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지금 소재 쪽은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나 싶긴 한데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변동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주목을 자꾸 받게 되고 아무도 못 올라가는데 지 혼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면 시기와 질투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저 시점에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잘 보셔야 돼. 지금까지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얏 하고 뛰어내렸어. 그러면서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주가를 더 올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동성이 커질 때는 단기적 조정이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를 좀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전설의 복부인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얘네들 3명이서 아주 그냥 3명이 이제 3기업이서 아주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느낌적인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쪽이긴 한데 뭐 지금 테마 쪽으로 보면은 수소가 또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수소 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 좀 있기도 하고 또 뭐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도 매수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면서 또 매도가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시장 규모로 보면 전기차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복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의 이제 완제품이 요렇게 되면 완제품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굉장히 많은 수혜를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서남수님, 황마수님 어서 오시고요. 네. 꼭 주도주의 어떤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3년을 갈지, 5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하면 정말 뭐 계속 갈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그 LED 관련한 종목도 있었잖아요. 아니, 없냐, 이제? 서울 반도체. 루멘스 이런 거 볼까? 이건 뭐 지금은 뒤졌지만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올해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든요. 이게 2003년, 2004년도인데 유양디에는 어디 갔냐? 없어졌어. 이것도 한번 주도의 어떤 흐름을 잡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LED가 이제 많이 좀 이제 사그라졌죠. 요즘에 LED 뭐 그렇게 테마로서 대단한 어떤 이슈 보여주지 않잖아요. 네, LED 테마 그러면 뭐 사람이 놀래서 막 그런 거 있지 않잖아. 옛날에는 이렇게 뭐 뚱뚱이 브라운관 TV 그 다음에 브라운관 모니터 이런 거 쓸 때나 LED가 딱 나오면서 야 죽인다. 그 LED 처음 나올 때는 뭐였어요? 네온 사인 간판. 네, 찌직찌직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온 사인 간판. 옛날에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죠. 비만 오면 막 징징 소리 나는 거. 그거 네온 사인 간판 쓰다가 뭐 환경오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갈아치우고, 그다음에 형광등 간판으로 가다가 그것도 갈아치우고 LED로 이제 다 갖다 박은 거 아니야. 지금 LED로 간판 안 된 데가 없어요. 시한성도 좋고, 전력 소비도 적고, 가격도 싸고. 네. 그 다음에 뭐 모니터도 다 LED, TV도 LED, 뭐 핸드폰도 LED, 이렇게 뭐 라이트도 LED, 다 LED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적용이 안 된 부분들이 누가 내역을 하는 거야, 이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뿡뿡뿡뿡뿡뿡 간단 말이에요. 뿡뿡뿡뿡 간다. 그러니까 요 상황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근데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쓰겠지. 이제 뭐 지금 자동차다라고 하면 그 시장에서만 보는데 소재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 꼭 자동차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토바이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배에다는 못 쓰겠지. 그러면 배에는 수소 쓰니까 뭐 아니면 뭐 이제 핸드폰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이제 몇 년을 더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이 되면 단기적 조정은 꼭 보이더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잘 피해 가시면 괜찮겠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나 갖고 갈래, 아니면 공짜 종목 만들어 갖고 갈래,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매수하기가 껄끄러운 이유는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죠. 물론 더 가는 주식이니까 뭐 많이 올랐어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죠. 지금부터 더 올라갈 거면 사는 것도 뭐 괜찮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격이 벌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이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호가 나올 때까지 보여야지만 신규 조건 들어가면은 바로 내일부터 조정이다 그러면은 이게 골치 아플 수 있어요. 저렇게 큰 상황의 조정이면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안 나와요. 왜냐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많이 올라갔다 떨어져. 요 상황에서 대부분이 탈락.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신규 종목을 들어가지 않는 것 뿐이지, 지금 현재 종목 상태는 뭐 나쁘지 않아요. 가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 네.
대형주들이 보통 3년 정도 갔었지 그때. 네, 그때 그 정도 가는데 중소형주들은 그게 만약에 자기한테 맞는 어떤 포지션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더 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빵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조심은 해야 돼요. 아무튼 네, 조심은 해야 됩니다. 얘는 그리고 한 차례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두 차례 이제 치고 나가는 모습이라서 이런 조정들이 무서운 거죠. 이런 조정들이. 네. 근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조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이것도 잘 보시면 여기서 사도 괜찮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 가격이 얼마야? 164,000원. 근데 어디까지 떨어져요? 112,000원. 마이너스 30% 넘게 까이는 거죠. 근데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계속 간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얘도 지금 보면은 만약에 40만원에 샀어. 근데 이게 한 25만원가 떨어져. 그러면 이거 가만히 버틸 사람이 몇 명 있겠냐 이거죠. 25만원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겠다. 그래서 다음번에 50만원까지 갔어. 이미 고점에 산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죠. 네. 자, 오늘 시간의 상한가 간 거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죠.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그 종목은 이게 원래 자회사예요. 자회사인데 55% 정도 원래 지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49% 정도를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서 한 이제 팔고 나면 한 5에서 6% 정도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다 팔면서 이게 800억이라는 돈이 생겨요. 네. 현금이 생기는 거야. 800억이 현금이 생기는데 그 전에도 이미 뭐 비슷한 건 해가지고 돈 모아놓은 게 있어서 지금 얘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1,000억 원이 넘어요. 1,000억이 넘습니다. 이거 파는 것까지 해가지고. 근데 얘 시가총액이 지금 1,200억밖에 안 되죠.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 800억이라는 현금이 생겼어. 어마어마한 네 이슈로 봐야 되겠죠. 자기 시가총액 자기 몸 덩치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의 현금이 생겼어. 근데 실제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은 지 시가총액보다 더 많아. 엄청난 일이죠. 얘는 이걸 가지고 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한테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호재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뭐 그렇게 해서 좀 잘 올라가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예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규모가 좀 커가지고 기대감는 바가 조금 더 있어요. 옛날에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상한가 치고 나가지고 뭐였냐면 시간의 상한가거나 다음날 올라가다가 내려왔어요. 그런 경우가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번에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문자 보내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호재예요.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못 받으셨나? 그렇습니다. 윤꽃님이님, 풍림부자님, 행복한 통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조금 시작에 맞춰서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아닌 것 같으면 기다려라. 네. 딱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뭐 이래? 막, 이거 정말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내가 지금 주식 투자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갖고 자꾸 코를 자꾸 건드리는데, 코가 자꾸 따끔거려서 그래요. 그거 살짝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눈도 되게 간지러운데, 눈은 지금 내 안경을 막고 있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저놈이 왜 자꾸 코를 만져?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나 할까? 혹시나 해서 별의별 사람이 댓글 다 달아. 네. 뭐 곱하기 못한다. 뭐 그럼 곱하기 못하는 건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닌데 곱하기 못하는 걸로 댓글을 달질 않나. 네. 뭐 코를 왜 만지냐? 방송 중에 코를 왜 만져? 뭐 이런 걸로 댓글 달질 않나. 네. 뭐 시황을 뭐 1시간 늦게 올렸다. 뭐 빨리 올렸다. 그거 가지고 댓글 달지 않나. 진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걸? 네. 상투실현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난 뭐 뭐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참 그런 거 보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나 오늘 아침에 된장국 먹었는데 맛이 없었어. 시황 듣기 싫어요. 똑같은 얘기야. 그게 뭐예요? 네. 뭔 상관인데? 그런 거 같은 느낌이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이거예요. 딱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뭔가 좀 이상해.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정말 이거 맞는 거야?
오키님 어서오세요. 종목 상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주식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리세요.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아,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다른 주식 아니고 나쁜 주식 아니야? 막 생각되면 일단 기다리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괜찮은 주식이에요. 올라갈 거예요. 노리님 어서오세요.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에서 조건이 있긴 있죠. 내가 일단은 종목을 제대로 골랐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뭐 만약에 뭐 게임주다, 네, 아니면 뭐 여행주다, 뭐 화장품주다, 뭐 아니면 뭐 건설주다, 뭐다 해가지고 샀을 거 아니야. 살 때는 이유가 다 있죠. 그지? 살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주식을 샀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기만 해. 아, 그럼 내가 뭐 잘못했나?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업황이 계속 소외되는 업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업황이 될 것인가, 거기에서 답만 찾으면 되거든요. 종목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내가 시장의 어떤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종목 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시장이 내려가고 있을 때 빠지는 주식들, 또는 잘 못 올라올 때 뭐 지금 떨어지는 주식들, 아니면 뭐 그냥 애매한 주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가치나님 어서 오세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주식 무슨 주식이야? 건설업이야. 자, 그럼 건설업은 어떻게 될 것이야? 딱 생각해 봐봐요. 인프라 투자 있겠지? 당연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법 뭐 진행된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 우리나라도 인프라 투자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인프라 투자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주택 공급 있어야 되겠죠. 윤꽃님이님 불러드렸어요. 네, 불러드렸는데 못 들으셨어. 윤꽃님이님 불러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업황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신경 쓰지 마요. 어쨌든 좋아질 거잖아. HM님 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옷 기업을 갖고 있어. 옷 회사를 가지고 있어. 네, 옷을 팔아먹는 회사, 의류 회사야. 지금은 실적이 별로 안 좋아.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 아니에요. 특히 의류 회사 같은 경우는 겨울옷들은 비싸다고 그랬죠.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 빠졌어? 그럼 기회를 봐가지고 더 사든지, 아니면 그냥 냅두시면 되는 거예요. 예나님 어서 오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보여. 일단은 아닌 것 같아 보여. 그렇지만 그놈이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게 맞다면 그게 맞는 거야.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정상 회복, 원상 복귀가 될 거란 얘기거든요. 맑은 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큰 그림을 그리는, 바로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먼저 스케치를 탁 하잖아. 우리가 풍경화 같은 거 그릴 때도 어떻게 그래요? 풍경화 그릴 때 밥 누구야? 밥이 그러죠? 밥 아저씨. 밥 딱 이렇게 도화지가 딱 이렇게 있으면 풍경 어떻게 그려? 자, 이제는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나는 산을 한번 그릴 거고요. 위에 뭐 하늘 색깔 먼저 칠하고요. 뭐 하늘이 뭐 그렇게 해가 이렇게 떠 있고요. 뭐 여기 오솔길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뭐 앞에는 강물이 흐르면 좋겠죠. 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오두막을 하나 지어볼 거예요. 와, 그림 완성 참 쉽죠? 이거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 나는 어렸을 때 이거 보고 했지만 성공을 못했다 내가. 근데 구도는 대충 알 것 같아. 아,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구도. 자, 뒤에 산이 있으면 좋아. 풍경화가 좋아요. 나무가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멀리 있는 건 조그맣게. 그 다음에 뭐 강물이 흐르면 더 좋아지고, 집이 하나 더 있으면 운치가 있어. 하늘에 해가 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아. 구름, 뭐 석양, 뭐 등등등 하고 나면 풍경화가 완성이 되는 거야. 굳이 뭐 어렵게 그릴 필요도 없어. 네. 자, 이렇게 보시면 괜찮은데, 이 딱 그림을 보고서, 야, 집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되지? 산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어디에 위치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전체적인 구도요. 사람 얼굴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림 그리는 거 되게 뭐 쉽잖아.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이렇게 뭐 등분 나눠가지고 한 다음에 그 눈깔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코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입 여기다 붙이면 사람 아니요? 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눈이 어떻게 생겼냐, 쌍꺼풀이냐, 뭐 쌍수를 했냐 안 했냐, 뭐 아이라인을 그리냐 마냐, 뭐 갈색 눈깔이냐, 뭐 초록색 눈깔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게 어느 위치에 들어가 있을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죠? 코는 뭐 밑으로 처지는 코냐, 매부리 코냐, 뭐 둥그스만 뭐 호빵 코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코가 어디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 입술이 뭐 앵두 입술이냐, 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일단 얼굴이라는 도화지 그려야 되는 거고, 눈알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에 갖다 붙일 것이냐, 머리는 곱슬이냐 긴 장발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종목이야, 종목. 네, 종목이요. 이게 이 판만 그려서 만들어 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네. 네,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응용이거든. 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업황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내고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업황을 이 업황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 업황에 있는 종목을 쭈루룩 파. 이 중에서 그냥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애들, 수급이 좀 괜찮은 애들, 이런 걸 잡아갖고 있어. 근데 주가가 빠져. 걱정돼요? Why?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밥 아저씨가 그림을 막 그릴 때 이렇게 막 먼저 파란색 하나 먼저 막 그리죠. 막 칠해. 쟤 왜 저래? 근데 거기다가 또 까만색을 막 칠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또 나와. 이야, 신기하네?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랬는데 뭐 저게 뭐야? 딱 보고 있으니까 이게 산이 되네? 여기다는 이렇게 해봐야죠. 이게 뭐야? 그런데 강이 되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자기 자리 또는 조화로운 어떤 포인트를 만나게 되면, 또는 뭔가의 어떤 그런 뭐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자기 차례가 오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입장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보면 왜 저기다 저걸 그리는 거지? 왜 저 뭐 하는 짓거리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웃겨.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하는, 저는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참 쉽죠. 그게 아주 행복한 포인트지. 네, 참 쉽죠. 주식도 참 쉬워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직접 해봐요. 해보면 잘 안 돼.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저도 밥 아저씨 그림 보고서 그림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분명 보고서 똑같이 따라가는데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 뭐 하얀색 그려놓고 밑에다 검은색 칠해놓고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는 걸까요? 왜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해보지 않은 거라서,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해서, 또는 스킬이 부족해서 등등등이겠죠. 주식을 딱 보고서 이거 그지 같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뭐예요? 그 주식에 대해서 또는 그 업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주식에 대해서, 주식의 어떤 흐름, 주식의 어떤 주기적인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괜찮아, 기다리면 돼요. 제가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죠. 성수님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는 올라갈 거 믿고 있어. 네,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 그 사람들 뭐예요? 이런 시장을 많이 겪어본 거지. 이건 사실 경험이고 연습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이 많이 들겠지만, 기본적인 게 몇 개 있어요. 지지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세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든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든지, 뭐 성수기에 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너무 많이 내렸다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닌 것 같더라도 해야 돼.
근데 긴 거 같은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니야. 되게 엄청난 역발상이죠. 네. 긴 거 같으면 대체적으로 아니야. 옛날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랜 고대 시대에 전쟁이 있었어요. 용감한 장군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네, 병사들을 100만 명을 이끌고 큰 산봉우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자! 그래서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병사들 100만 명을 데리고 딱 올라가서 장군이 한번 딱 둘러봅니다. 딱 둘러보고 나서 한마디 딱 하니까 50만 명이 죽었어. 왜요? 야, 이 산이 아닌갑다. 딱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장군은 남은 50명을 가지고서 전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야, 저쪽 산이다. 절로 올라가자. 그래서 50만 명이 또 힘들게 이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이 장군의 또 한마디 말에 다 죽어버렸어. 뭐라고 했게? 야, 아까 그 산이 맞는갑다. 이거 되게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개그지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저긴가 보다. 가요. 갔다가 어떻게 해요? 와장창 깨지고 나면 아, 그때 거기가 맞았는갑다. 다시 돌아와. 이거 하지 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중천사님. 괜찮아요. 지금은. 네.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시황을 말씀드릴 때 코스피 이야기 해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해드렸어요? 자, B2가 많이 들어갔다 했죠. 코스피가 더 못 갈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더 잘 간다고 했지? 코스닥. 왜? 뭐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요? 코스닥으로 갈 것이다. 자금의 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금의 이동이요. 삼성전자 반등 나왔다 떨어지니까 팔아먹는 사람들이 제법 나오고 있죠. 못 해먹겠다 이거거든.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요? 코스닥. 잘 나갔었던 코스닥 쪽으로 신나게들 넘어갔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또 빠지는 거지. 자, 넘어가면 빠져요. 여기서 엄청 손해보고 에이씨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코스닥을 해야지, 중소형주 해야지 들어갔다가 또 깨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살펴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 야, 씨, 저걸 내가 왜 팔았냐? 그냥 가만히 있을걸. 넘어가자. 근데 아직은 못 넘어오겠지. 네, 왜냐면 물려있거든. 아직 손절마도 7만원큼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점점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손절치고 또 넘어가지. 그럼 또 고점이야. 이렇게 되면 자꾸 왔다 갔다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조급함이 극에 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조급해져요. 마음이 되게 조급해져. 나만 띄워놓고 가는 것 같고, 나만 못 보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이걸 메뚜기 투자라고 해요. 메뚜기 투자. 이렇게 퐁 튀었다가, 저리 퐁 튀었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 물린 것 같아? 기다려. 그냥 계세요. 편하잖아, 또. 그냥 계세요. 계시면 돼. 계세요? 네. 그냥 계시면 돼. 근데 여기서 굳이 그냥 짐을 싸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집신 10개 엮어가지고 그냥 막 먼 길을 떠난다? 일찍 떠나야지. 내일이면 한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탁 길을 떠나 그냥 집신 갈아 신으면서 막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저 위쪽까지 딱 갔더니 어떻게 돼? 끝났슈! 돌아가슈! 그러네. 김태경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뭐가 되는 거야? 고점에서 꼭대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럼 여기서 짐 풀라고 그러는데 뭐 한대? 장시 끝났어. 가시오. 그러면은 다시 거기서 짐을 또 싸가지고 원래 또 돌아오면 얘는 또 여기도 또 잔치가 끝났어. 막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 못 먹었어. 근데 우리 집에서 밥을 달라고 그러니까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 지금 밥하니까 1시간만 기다려야 되는데 못 참겠다. 에이 그러면서 형네 집으로 간 거야. 형수님 저 흥분돼요. 그랬다가 귀싸대 맞고 아 그거 하면 안 되지. 네 형수님 밥 좀 주세요. 그러고 간 거야. 네 그랬더니 이 가는 동안에 이미 형님네 집은 밥을 다 먹은 거야.
어머, 밥 다 먹었는데 이제 밥 없는데 어떡하지? 에이씨,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집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 우리 다 먹고 치웠는데? 골 때리는 거, 그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 해. 이걸 못 한다고. 왜 가서 귀싸대기를 한 대 맞냔 말이야. 괜히. 흥분되긴. 형수님 저 흥분돼요? 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죠. 저쪽 갔다 이쪽 갔다 하는 그런 투자는요, 진짜 아마추어적인 발상이고요. 그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사실 수익 난 종목들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거든요. 또 그 주식을 샀을 때 당장 수익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5%든 10%든 수익이 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고점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면, 수급의 변화가 생겼다면, 지금 당장은 기분 좋을 수 있겠죠. 근데 5% 10%에 팔 건 아니잖아. 5% 10% 팔려고 주식들 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거 먹으려고 주식 사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적어도 뭐 3, 40%, 50%, 100% 이렇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더 많이 먹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5% 먹으려고 주식을 사진 않아. 웬만한 경우 아니면 그 정도에 잘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들고 있다가 거기가 이제 수명이 닿았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팔아먹고 나온 데는, 내가 팔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나라고 얘기하지만 나라는 사람이 뭐예요? 개미들이야 버죠. 개미들. 개미들이요. 응? 개미들. 개미들이 나갔어. 그럼 이 빈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를 뭐라 그래? 전문용어. 개인들이 나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온다. 전문용어. 네 글자. 빈집털이 아니야. 빈집털이. 네, 빈집털이. 야, 집 비었냐? 빈집털이. 빈집털이에요. 이걸 높은 데서 보유하고 있다가 싸지니까 이제 팔고 떠나는 거. 야, 빈집털이. 무주공산. 네.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들어가면 주인인 거야. 얘들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도 사. 그럼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이쪽이 더 손실 나니까 마음이 슬슬 불안해지는데 저쪽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니까 또 일로 들어가. 야, 이건 정말 안 되죠. 개인 투자들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카오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알고 들어가야 돼요. 네. 많이 올라갔잖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뭐 조정받고, 뭐 조정받고 하면, 이 조정도 굉장히 짧은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와 조정하고는 또 달라. 뭐가 다를까요? 자, 이 지금의 조정과, 뭐 이럴 때의 조정, 그 다음에 이럴 때의 조정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악재의 성격이 달라요. 악재의 성격.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야 많이 안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든가 말든가 뭐 중요하지 않죠. 근데 그 이후 여기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여기 9월 8, 9, 10 요때 시장 조정 때문에 내려간 거야 이거는. 근데 지금은 뭐요? 시장이 나빠서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규제잖아. 규제. 정부 규제요. 정부 규제. 근데 이 정부 규제도 약간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왜? 무슨 의심을 해야 될까? 너무나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나오고요. 외국인들 차익 실현이 나왔어. 기관들 차익 실현이 나왔어. 공매도 나왔어요. 너무 의심스러워. 너무 공교롭지 않아?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얘들한테 왜 이런 빌미를 제공해주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너무나 공교롭게 이렇게 딱 나오지? 어쩌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때려버리지? 박주환님 어서오세요. 너무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사라고 하지? 난 이것도 열받아. 이것도 열받아. NC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열받아.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기관 쪽에서 리포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저점이니까 매수. 반등한다 매수. 지들은 팔고 있지. 외국인 팔고 있죠. 기관들 팔고 있죠. 리포트는 걱정 마라 매수.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매수.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네. 심하기는 니들이 심한 거지. 심하다. 뭐가 심한데? 뭐가 심하죠?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거야. 네.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막 들어갑니다. 막 들어가요. 막 사람들 막 들어가요. 1조 원 샀대 1조 원. 오늘 또 샀겠죠.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거 다 받아온 거야. 이건 다 받은 거야. 왜? 그놈의 역발상이 뭔지. 역발상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떨어질 때는 사야 한다. 근데 그거 아니야. 역발상은요. 이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때 이거 사는 건 역발상이 아니에요. 여기다 공매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 다 한 거잖아요. NC소프트 마찬가지죠. 네. 과하다. 반등이 나와야 한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근데 왜 니들은 계속 파냐고. 그 얘기를 일단 하고 싶은 거지. 일단 뭐 기업 자체도 상황이 안 좋지만 왜 니들은 그럼 계속 파는데 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계속 파냐고. 그거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니들도 사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럼 다 뭐예요? 위에 물린 사람들은 자 주식에 물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뭘 먼저 찾을까요? 내가 주식을 딱 샀는데 한 40% 정도 물렸어. 한 마이너스 50% 물렸어. 마이너스 30% 물렸어. 일단 물렸어. 손실을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주식에 대해서 뭔가 찾을 거 아니야. 뭘 찾아? 막 뒤적뒤적 하면서 뭔가 찾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주식이 왜 떨어지는 거지? 아, 뭐지? 막 그러면서 찾을 거 아니야. 근데 뭘 찾을까? 내가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에 샀는데 물렸다 이거야. 그럼 지금쯤 와가지고 이 주식에 대한 뭘 찾을까요? 올라가야 될 이유를 찾아요. 이 주식이 올라가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 이 주식을 더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최강우통님 네, 슈퍼채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 받으세요. 내일은 상한가나 갈 거예요. 네, 내 시장이 좋겠죠? 네, 좋으면 상한가나 받으셔야죠. 네, 이렇게 한번 받아가시고, 네, 올라가야 될 이유만 찾는 거야. 근데 사람이 되게 웃기는 게요. 내가 만약에 이런 데서 팔았어. 근데 주식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주식이 떨어져야 될 이유를 찾아요. 이 주식을 내가 팔아먹은 이유, 더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 막 그런 것만 찾아요. 그러면서 위안을 또 삼아요. 막 올라가도, 야, 그 여우 이야기 하죠. 여우가 포도밭을 이렇게 옆에 지나갔어. 배가 너무 고파. 근데 포도밭을 지나가는데 포도가 너무 먹음직스러운 거야. 와, 저 포도 맛있겠다. 그러면서 밑에 있다가 폴짝폴짝 뛰었어. 포도를 따먹으려고. 폴짝폴짝 하는데, 아, 이걸 한 마늘 못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한참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여우가 무슨 말 합니까? 에이, 저 포도는 되게 실 거야. 신포도야. 맛도 없는 포도야. 저건 뭐하러 먹냐? 가자. 여우와 포도 이야기예요. 이솝우와. 네. 다 아시는 얘기죠?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내가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 필요한 거, 나에게 필요한 거, 그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나를 어떻게 위로시키는 자기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덥냐? 옷 하나 풀어도 돼야? 네.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수가 없어.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린 게 NC소프트도 그때 95만원대 매도 문자를 계속 드리고 여기서 문자를 해드리고 막 매도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막 했잖아요. 왜? 계속 연속적인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여기에다가 개인들이 갖다 붙이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갖다가 매도를 갖다 던지는 거야. 공매도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끝날 때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네. 피하는 게요. 막 그냥 막 멧돼지가 우리 사냥을 나갔어. 멧돼지 이렇게 사냥을 딱 나갔는데 멧돼지가 막 그래 갖고 그냥 야빵 하고 딱 쐈는데 멧돼지가 정확하게 맞고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고 여기 스쳤어. 애가 완전 돌아버리죠. 으아! 그러면서 막 꿀꿀대면서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멧돼지 미쳤나? 그러면서 계속 쏴대요? 큰일 납니다. 선불 맞은 멧돼지는 호랑이도 때려잡는다 그랬어요. 절대로다가 그럴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도망을 쳐야 돼요. 나무 위로 올라가든 어디 뭐 딴 데로 숨든 간에 숨어야 돼. 왜냐면 눈이 돌아버리고 미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가 힘이 빠져서 쌕쌕 될 때 그때 가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그 뭐 거기서 막 그냥 이기겠다고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고 걔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카오님 어서 오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장의 악재가 시작이 될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있잖아. 17만 원에 사가지고 갖고 있죠. 나 여기서 샀는데 15만 원에 샀는데 그럼 못 팔아. 못 팔고 뭐예요? 그런 리포트만 보는 거야. 어떻게 해요? 쟤네가 팔지 말랬어요. 저건 아니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딱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이 신기한 거지. 내가 주식을 물렸을 때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졌어. 이럴 때는 아씨 아닌가? 이걸 샀는데 물렸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데서 뭐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런 데 샀어. 올라가다 떨어졌어. 아닌가? 아씨 잘못 샀나? 이런 생각 자꾸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사서 물렸는데 아닌가 이 생각이 아니라 더 사야 한다. 들어와서 가격 싸졌으니까 더 사야 한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신기하지 않아요? 올라가서 샀을 때 물리면 아닌가? 이렇게 뭐 의심을 안 해. 떨어지면 더 산다. 이게 국룰이야. 밑에서 사다 물리면 아닌가? 팔아버려. 반대로 됐죠? 네. 반대로 됐어요. 밑에서는 아무리 많이 물리더라도 이게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어. 그냥 지가 많이 빠져봤자 20, 30%예요. 그냥. 네. 근데 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20, 30%가 아니라 진짜 뭐 난리가 납니다. 못 올라가 나중에. 반토막 나면 2배 뛰어야 돼요. 2배는 어렵습니다. 2배는 어려워요. 반토막이 났다 생각해봐. 어려워. 2배가 뛰어야 돼, 주가가. 그럼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겠지. 그쯤 되면. 네. 근데 반토막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종목도 있다면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가 아니라 몇백 프로 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 매수를 다시 해줘야 되는데 매수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쯤 되면 이제 포기의 상태가 되죠. 잊어먹고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와 있죠. 마이너스 80%짜리였는데 지금 보니까 수익이 200% 났어요. 사실 그런 사례는 많아요. 왜냐면 종목이 망하지만 않으면 올라가는 사례거든요. 그런 것들 오래 하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그냥 카카오가 그렇다는 아니지만 여기서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어. 2만원까지 17만원짜리가. 근데 여기 3만원에 사가지고 2만원까지 떨어졌어. 누가 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게 만약에 100만원까지 갔다 이거야. 그러면 돈을 누가 더 많이 벌어요? 내가 훨씬 많이 버는 거지. 이걸 다 견뎌내고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났다. 그래봤자 17만원에서 100만원 간 거잖아. 근데 얘는요 3만원에서 100만원 간 거니까 돈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의 어떤 주식 철학, 투자 철학으로 그냥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돼. 못을 갖다 박으라고 꽝꽝꽝 박고 절대 흔들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장이 빠지는 거 의미 없어요. 종목이 조금 떨어지는 거 괜찮아요. 내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있는가, 그 부분만 아시면 돼요.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보면 왜 이상할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이야기할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이제 특히 주식 초보자분들이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가 많이 나온 주식. 이 주식 팔아야 되나? 여기 많이 떨어졌지? 손실 왜 이렇게 커? 많이 올라갔어. 뭐 플러스 한 20, 30% 나왔어. 와, 수익 많이 났다. 팔아야 하나? 무조건 파는 것만 생각이 있긴 있지.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 더 가면은 막 더 사야 되나? 막 이거 막 올라가는데 막 기분 좀 더 사야 되나? 근데 떨어진 주식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그냥 딱 거기서 끝이야. 딱 거기서 끝이야. 떨어진 주식인데도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 또는 업황이 개선되고 있어. 분위기 괜찮아. 그 다음에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거야.
추세가 살아있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파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서는 타이밍, 올라가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아닌데가 아니라, 자, 이거 어디서 다시 살 수 있을까? 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자, 이 타이밍만 오면 돼. 자, 여기까지만 가면 다시 더 살 거야. 딱 그러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시장이 빠질 때는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뭐 이거 방법이 없지. 뭐 장 빠지는데 뭐 어쩔 거야. 장이 옆으로 누워 있겠다는데 뭐 어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외식을 하러 안 나가시겠다는데 내가 뭐 아들내미 돼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나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 네? 그렇잖아요. 찔려? 찔려? 찔리는 분이 있어? 네.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나 오늘 외식 안 해. 집에 있을 거야. 그리고 막 딱 들어 누워버렸어. 그럼 뭐 우리 아들이 뭐, 아무리 뭐 고기가 먹고 싶다. 엄마랑 같이 가면 되겠지.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네, 아빠가 안 간다는데. 몰라, 안 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못 가지. 지가 뭐 용병 죄주 있나? 그럼 뭐 시장에 누웠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종목이 못 가는 거 뭐. 시장에 안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거 버티시면 돼요. 버티는데 어떤 걸 버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 주식은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하겠느냐. 그죠? 네. 주가는 내려가지만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저점이 가까이에 있어요. 나 마이너스 30%인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시장이 밀리기 시작한 구간이 지금 7월달부터예요. 자, 이 주식들, 내가 가진 주식들이 언제부터 나빠졌을까? 그거 잘 생각해 봐봐요. 그럼 만약에 7월달부터 교묘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거야. 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애들이에요. 아닌 애들은 놓고 가겠지만 내가 종목을 분석했을 때 괜찮은 주식이었어. 실적 좋았어. 업황 좋았어. 뭐 올라갈 주식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주식입니다. 지금 안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고 있겠지. 그러면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장이 안 올라가는 건 내가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가가지고 야 왜 안 가? 왜 안 가냐?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내가 알았어. 가줄게. 그렇게 하고 시장이 가나? 야 시장도 일로 와봐. 확 그냥 뭐 안 가. 확 그냥 뭐 이러면 가겠어? 안 가죠. 기다려야 돼요. 뭐가 올 때까지요? 수급이 들어와서 또는 시장의 분위기가 탈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다행인 거는 지난주에 만기일이 끝났잖아요. 이제 쿼드러플 위칭대에 나오려면 12월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우리한테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는 다음 주 추석 연휴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요. 추석 연휴는 거래가 별로 없어. 일단은 뭐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개인 투자자들. 왜냐면 연휴가 기니까 연휴 동안에 뭔 일이 생길 줄 알아. 그러니까 안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지. 안 사. 기다려. 야 돈도 득대 많은데 고스톱 쳐야 되는데 여기다 주식 살 돈 어디 있냐. 네. 친척들 오면은 이제 애기들 용돈도 줘야 되죠. 고스톱도 쳐야 되죠. 뭐 술도 마셔야 되지. 뭐 놀러도 가야 되지. 뭐 옷도 한번 사야 되지. 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주식 팔아. 기업들도 마찬가지. 직원들 보너스 주려면 돈이 없잖아. 주식 팔아. 법인 계좌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오늘은 이제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좀 보였잖아요. 왜 그랬냐면 일단 거래가 없어. 네. 거래가 없다 생각해봐요. 오늘 그 코스피는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 많이 했네. 네. 코스닥은 거래가 좀 줄었죠. 뭐 좀 더 봐야 돼. 이번 주는 계속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분위기가 나빠.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는 더 많이 빠집니다. 1% 빠질 게 3% 빠져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한쪽 방향을 확 끌고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좋은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좋은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겠죠. 네. 좋은 분위기가 나오면 1% 올라갈 게 3% 올라가는 거예요. 네. 3%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적을 때는 오히려 잘 이용하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물리면 존버가 답은 아니에요.
물리면 존버가 답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카카오에 물렸어. NC소프트에 물렸어. 이러면 답이 아니지. 내가 매수를 한 그 종목의 그 시점, 내가 매수한 그 시점,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자리, 그 다음에 현재 이 종목의 생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다음에 존버를 들어가야지. 뭐 많이 올라가 버렸어. 뭐 시즌 이런 거 계속 존버한다고 답이 나옵니까? 뭐 답 없어요. 이거는 끝난 거야. 네. 내가 16만원에 샀는데 지금 6만원까지 빠졌어. 존버는 승리한다. 계속 간다고 존버의 승리는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끝난 거예요. 끝났어. 굿바이. 아니 뭐 좋은 기업 아닙니까?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시수 많이 주고 뭐 그런 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존버 타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 더 엄청난 코로나가 올 때까지는 주가가 못 갈 수도 있겠지. 응? 이해되세요? 더 엄청난 코로나가 올 때까지는 못 간다고. 그럼 그 기간이 언제예요? 내가 어디서 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샀느냐가. 내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샀다 이거야. 여기서 샀어. 물렸어. 상황 한번 보자. 2019년도에는 뭐 코로나고 뭐고 그런 상황이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만 딱 놓고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괜찮네. 이평선 모였네. 괜찮네. 버텨볼만 하네. 뭐 15,000원에서 만원까지 내려갔지만 뭐 마이너스 30% 깨졌지만 버텨볼만 해. 기다려보자.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가 어디에서 물렸느냐, 어디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더럽게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죠. 막 이렇게 떨어져봐. 추세 끝난 거 아니에요? 끝장난 거 아닙니까?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15,000원 샀는데 지금 만원이에요? 짜증나. 그래도 이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응? 그래도 이건 기다리는 거라고. 위치적인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봐요.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오죠. 기관들 매수 계속 들어오죠. 수급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가는 떨어지지만 사고 있어. 왜 그럴까?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네. 얘는 왜 떨어졌을까?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볼게요. 거의 대부분은 고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요? 네. 여기서는 매도가 왜 나오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 여기서 나오는 매도.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지? 뭐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저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저 매도는 무슨 매도? 고점에서 나온 매도. 무슨 노래가 있냐? 이거 무슨 매도? 차익 실현이에요. 네, 맞아요. 왜 많이 벌었다 이거야. 배불러. 네. 이거 가지고 소고기 사 먹을 거야. 그러면 밑에서 나오는 건요. 밑에 나오는 건. 이건 뭐지? 손절매도야. 네? 이거는 손절매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수급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차익 매도는 누가 하지? 외국인과 기관이. 손절 매도는 누가 하지? 개인들이. 기분은 더럽지만 이게 맞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누가 산 거야? 개인들이. 여기서 누가 사는 거야?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만 쫓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닥에서 저렇게 지랄을 하고 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 그럼 개인들이 팔고 있다는 얘기잖아.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 새끼들 물량 독하게 뺏어가네. 더럽게 흔들어대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되는데, 아이쿠 무섭구나, 아이쿠 손실이구나, 아이쿠 30%구나, 아이쿠 40%구나, 여기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죠? 나이도 숫자에 불과해. 네. 그렇잖아요? 숫자에 불과한 거에 여러분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아직 안 팔았잖아. 이 회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그러면 된 거지. 그럼 어떻게든 올라가요. 네. 갑니다. 갈 놈은 가요. 가다가 훅 떨어졌어요. 괜찮아. 어차피 또 갑니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 손실나서 기분 나빠요.
올라가는 건 금방이요. 자기 차례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 차례만 오면 돼요. 그럼 끝이야. 주식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린이 분들이 이 방송을 딱 듣고 나서 그렇지 나는 성추사 말대로 딱 이제부터 요지부동 가만히 있겠어 딱 그리고 딱 HC 딱 켜놓고 딱 이러고 있어 좋아 안 팔겠어 딱 근데 여보 주식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안 팔 거야 여보 뭐가 날라오죠 네 밥주걱이 날라와 네 뭐가 이렇게 자꾸 날라와 띠용 띠용 맞다 보면 어떻게 돼요 팔겠습니다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주변의 압박 주변의 압박이 들어와요. 이 주변의 압박은 지금 뭐 그냥 여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여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그 꼭 그렇게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도 은행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 이자의 압박이 또 들어오거든. 빚내 가지고 투자했는데 손실 나와 있고 이자는 또 계속 내야 돼. 야 이것만큼 역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내 마음이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이미 물 건너갔어. 손실이 나와 있으니까. 회복은 언제 돼요? 당장 안 시켜주잖아요. 회복 지금 언제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7월 달에 있는 거 아직도 절반 이상 또 주가로 치면 5% 이상 더 올라가야 돼. 한 6%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로 치면요. 코스피가. 회복이 안 돼. 빚내서 막 더 샀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럼 여기서 딱 두 가지예요. 손절을 치거나 아니면 조급한 마음에 물타기를 더 하거나. 여기 물타기를 샜겠지 사람들이. 손절 매도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물타기를 더 쳤어요. 엄청 또 사들였어. 그러면 원래의 압박에 큰 압박을 하나 더 얹게 되겠죠. 더 얹는 거예요 이렇게. 안 그래도 무거운데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요. 그래놓고 주가가 안 올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힘들지. 네. 개인 투자자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런 조정을 한번 만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개월 조정을 받으니까 주린이 분들이 그 당시 시작했었던 주린이 분들이 5월달, 6월달 뭐 이렇게 시작했었던 분들 앞으로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데도 이때 너무 힘들어서 주식 하기 싫어요. 때려치고 싶어요. 실화입니다. 네, 실화예요. 때려치고 싶어요. 주식 안 할랍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회복을 안 시켜주거든. 징그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주가가 많이 안 올랐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가벼운 조정, 종목들도 가벼운 조정으로 끝나요. 많이 나가봤자 마이너스 10%, 20% 정도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 간격도가 높아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좁혀져 있는 상태지만 이게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좁혀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좁혀서 가려고 한다면 더 늘어져야 되겠지. 더 늘어져야 되잖아요. 더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계속 늘어져. 막 계속 늘어져. 그러면 지쳐버린다니까요. 왜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게 압박 계속 들어오지. 은근슬쩍 누가 와서 뭐 주식 잘 돼가? 확 그냥 막 가서 그냥 막 네. 주식에 주자도 꺼내지 마. 이씨 막 주식 잘 돼가? 이런 말 하지 마. 왜 물어봐? 에? 주식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지. 여기서 이제 생각도 많이 해요. 이대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겨 탈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가게끔 만들어요. 네. 뭐 테마주도 막 올라가잖아. 네. 테마주도 막 아까 뭐예요? 전기차 뭐 그 소재 부품 소재 뭐 배터리 소재 이런 것들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그냥 멍하죠. 네. 요즘에 뭐 불멍, 물멍 뭐 이런 거 있지만은 그거 딱 보고 있으면 그냥 멍해. 이렇게 멍하게 쳐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거 매도해가지고 내가 저거라도 사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되게 웃기는 게요. 수익이 많이 났으면 그 수익이 계속 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펀드 들 때도
작년에 수익률 1등한데 이런 데 들어가죠? 절대 수익 안 냅니다. 끝났어. 왜냐면 이거 주도주의 흐름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과정을 겪어서 다시 수익 날 때까지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냐? 주식 살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매수하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올라가지 않은 주식을 사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올라가서 볼장 다 봤는데 더 이상 뭐 할게요? 응? 연애할 때도 뭐 이렇게 뭐 처음에 이렇게 뭐 손잡고 이렇게 뭐 뭐 어떻게 한번 그 뽀뽀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게 거기 그런 거지. 이미 손잡고 뭐 뽀뽀하고 그러면 뭐 네. 이미 손잡고 뽀뽀했는데 다음부터 손잡고 뽀뽀하려고 이렇게 길을 쓰겠습니까? 똑같은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자빠님 어서 오세요. 갈 때 된 것 같은데 이제. 네. 덜 올라온 거, 아직 해먹지 않은 거, 아직 남아있는 거. 닭다리도요,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았어. 이건 개나 줘야지. 닭다리는 주면 안 되는구나. 뭐 돼지다리라고 칩시다. 이거 뭐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냠냠쩝쩝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거 다 뜯어먹고 나서 그냥 뼈 닦고만 있는 거, 이거 가서 뭐 할게요?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있어야지. 지금은 약간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홀쭉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 근데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되네. 그죠? 이평선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저 이동평균선이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동평균선 강의가 있지만, 그 잘 보시면, 이게 200일, 300일, 뭐 12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나 200일 전에 매수한 사람이야. 근데 이 가격이 여기 와 있네? 본전이라는 얘기요. 지금 상황은요,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 손실, 5일 전에 매수한 사람 손실, 3달 전에 매수한 사람 손실, 6개월 전에 매수한 사람 손실, 200일 전에 매수한 사람, 1년 전에 매수한 사람은 본전. 그럼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요? 야, 1년 내내 했는데 본전이네? 지금 이게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떻고,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떻고,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 단기적인 부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어. 근데 장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추세가 망가지게 되면 저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아주 침착하게, 아주 현명하게 잘 넘기셔야지 돼요. 이런 자리에서 뭐가 가장 타겟팅이 되냐면 카카오야. NC소프트예요. 그냥 많이 올라간 애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간 애들이 타겟팅이 됩니다. 왜? 잘 못 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되면 일단 얘네들은 뭘 하냐면 차익 실현부터 하거든요.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또는 세력이나 아니면 주식을 잘하는 놈들은 다 그렇죠. 비싼 거 팔아서 어차피 똑같이 못 가. 위에 있는 놈도 못 가고 밑에 있는 놈도 못 가. 그럼 위에 있는 놈 팔아가지고 밑에 있는 놈 담아놓는 게 맞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내려갈 놈. 다음 턴을 기다리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저평가된 거 여기서 돈 챙겨가지고 어차피 잘 가는 놈은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상관없잖아요. 올라갈 때는 계속 보유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못 가. 위에 있는 놈도 못 가고 밑에 있는 놈도 못 가요. 그럼 뭐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걸 사겠습니까? 안 올라간 걸 사겠습니까? 안 올라간 거 사야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금의 이동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주도주가 바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주도주가 바뀐다. 뭘로 바뀔까? 지금 뭐 철강도 움직이고 있고요. 네. 철강, 포스코, 현대제철. 걔들은 차트가 달라요. 차트가 달라. 물론 포스코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어서 다시 나가는 모습인데 여기 이게 반등이 이제 계속 갈 것인지 여부는 이제 또 봐야 돼요. 오늘 4%는 올랐어요. 현대제철이라든지 달라. 얘들은 이미 닭다리 하나밖에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닭다리 2개가 나올 때 더 많이 올라갈 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여기다가 업황도 철강주 괜찮아, 업황 괜찮아, 뭐 나쁘지 않아. 그럼 얘네들도 다 주도주의 후보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뭐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네 건설주도 마찬가지. 닭다리 하나밖에 안 나왔어. 갈 수 있는 거지. 여행주도 마찬가지. 그잖아요? 주도주는 어디서 나올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주도주가 뭐예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어도 주가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종목 하나로만 볼 때는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종목 하나로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는데 왜 빠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 종목 하나로 봤을 때. 네. 이런 경우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냥 받아주기만 하는 거야, 밑에서. 얘네들은 매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10,000원에 있어요. 그럼 8,000원, 7,000원에 걸어놔요. 그러면서 위에서 때려. 그럼 여기가 떨어지면서 우르르 해가지고 밑에서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물량을 뱉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걸어서 매수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가 들어가지만 주가는 밑으로 깎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지만 매수가 들어올 때는 오케이. 네.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는요. 시장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떨어졌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시장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업종별 현황, 어떤 걸 많이 샀느냐 적게 샀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막 산다고 해서 또 당장 막 올라가지 않아요. 네. 막 여기서부터 막 사기 시작했어. 막 사. 근데 안 가. 막 6개월, 7개월, 8개월, 막 9개월, 막 1년 막 안 가. 그럼 뭐야, 이씨,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젠간 가긴 가죠. 근데 사람들 다 털어먹고 가겠죠. 네. 이게 수급은 사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수급은 속일 수가 없어. 거래량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지만 주가를 못 가게 하면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남아있을 거야? 어떻게 남아있어요? 막 가는 게 있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난 먼저 간다 그러고 가는데 그걸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아, 나 이거 외국인 주식이니까 그냥 갖고 있을래요. 언제간 가겠죠. 뭐 1년인데요. 네, 1년 지났어. 아직도 안 갔어요? 네, 그럼 뭐 가겠죠. 뭐. 네. 어렵지,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대체적으로요, 주가가 못 가, 좀 떨어져.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와. 이런 애들은 뭐가 있어. 뭐가 꼭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우리가 냄새라고 하죠. 냄새, 스멜이 되게 막 스멜, 이게 냄새 맡다 보면은 뭔가 이게 있어.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나옵니다. 네. 딱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부적번님은 제가 태어나던 때부터 주식을 시작하셨네요. 네, 이야, 멋지시구만. 내가 95년생이었죠? 네. 요! 네. 야, 제가 태어나던 때 주식을 시작하셨어.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것을요, 그게 막 경력을 오래 하거나 뭐 이게 막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일단 좋긴 좋아요.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그만큼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뭐 줄인이야.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네. 1년밖에 안 됐어. 2년밖에 안 됐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슬퍼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장이 사이클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타고 가면, 네. 지금 일단 상승 사이클 한번 타봤잖아요. 이제 하락 사이클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한 번만 타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주식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많아져요. 네.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뭐 10년 되고 20년 되고 뭐 30년 되고 이러면 참 좋아.
왜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있잖아요. 뭐 IMF 때 이럴 때는 증권사 이런 데 보면은 다 문 닫고 막 그때 가면 뭐 난리지. 난리도 아니지. 네. 그 다음에 9.11 테러 때 2001년도였나? 9.11 테러 때 2000년이었어. 2001년이었어. 9.11 테러 때. 그 다음에 뭐 서해 뭐 격침이냐 뭐 그 교전 때 뭐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뭐 리먼 사태 때 뭐 그리스 디폴트 사태 때 뭐 브렉시트 때 이번에 코로나 때 뭐 근데 시장 역사를 들여다보면 참 이런 큰 조정이 나올 때는 그냥 아낌없이 사버려야 돼. 주식을요. 아낌없이 사버려야 돼. 그때만큼 싼 데가 없어요. 그때만큼 싼 적이 없어. 그때만큼 쌀 수가 없어. 역사적으로 볼 때 리먼 사태 때 저점이 다시는 안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저점은 다시 안 올 거예요. 다음에 조정이 또 오서 정말 온 세상이 막 완전히 뭐 이거는 뭐야 이렇게 이런 억소리 나올 정도로 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그게 위기 속에 나타나는 기회겠죠. 이번에는 여기서 산 거고요. 그죠? 네.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일단 도움이 돼. 그거는 없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나 주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나 끝났네? 그게 아니라 뭐 책을 열심히 보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식의 어떤 스토리들을 많이 이해하신다거나 또는 이런 자잘한 어떤 상황들이나 어떤 주가의 한 사이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공부로서도 알 수 있죠. 그다음에 그런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 또 실전에서 조금씩 부딪혀가는 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매매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물러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또 수익 실현도 해보고, 또 수익도 한번 왕창 내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올 1월부터 시작했다 이런 분들은요, 그냥 편안하잖아요? 네. 그냥 물려있다 뿐이지 편안하잖아. 급락도 없었지, 급등도 없었지, 그냥 뭐 편안하죠? 그냥. 이게 주식인지 뭔지 그냥 재미도 없고 막 그냥 이런 조정장도 이런 횡보장도 한번 경험해 보고요. 자,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횡보는 왜 나오는 것인가? 이것도 좋은 공부가 되죠. 하나의 경험이야. 그러면서 이럴 때는 어떤 주식이 움직이는가? 또 그러면서 또 소소하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떤 테마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물론 누군가를 만나서 배우면 더 빨라져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 무공 같은데 딱 보면은 그 절벽에 떨어지잖아.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와 딱 떨어졌는데 마침 거기서 네 무공 비법을 발견해가지고 아니 이것은 건곤대나이 그러면서 막 팍팍팍 해가지고 무공 무림 최고수가 나타서 갑자기 위로 하늘을 솟구쳐 와하하하 그러면서 막 다 무찔르죠. 자 그런 거 그런 기인을 만나면 참 좋겠지. 네 혼자 독학 백날 해봤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의 어떤 퀀텀 점프 뭔가를 뛰어넘으려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접근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이나믹하거나 어떤 뭐 큰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기보다도 지금은 시장에서는 그냥 기다림이고 인내거든요. 기다림이고 인내요. 어쨌든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간에 내 주식이 영향을 받겠죠. 내려갈 때 내려가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영향을 받겠죠. 근데 어쨌든 내가 믿을 만한 위치에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냥 두시면 된다는 거. 지금 시장에서는 배울 수 있는 게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저점 매수해서 꺾어서 들어가는 거,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거, 뭐 돌파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 매수해서 수익 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업황이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보고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겠다. 이 주식은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을 알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가 뭐였다고? 아닌 것 같아? 기다리세요. 그게 정답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마세요. 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썼는데 긴가민가에 아 이 뭐지? 막 그러고 있는데 앞에 놈이 딱 보니까 안경도 쓰고 공부 잘하는 놈인 것 같아. 이놈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썼어. 아 저게 맞나? 이렇게 막 그냥 여기가 괜히 보여가지고 막 그러다가 오해만 바꿔주세요 갖고 답안지에다가 3이라고 딱 써. 낼름 틀리죠. 안경 썼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요. 저는 굉장히 똑똑하죠. 계산만 못할 뿐이지. 네, 저는 굉장히 똑똑하죠. 제 건 컨닝해도 됩니다.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얻으시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주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뭘 어떻게 보고,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저는 컨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는 컨닝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내가 보여주면 보여줬지. 컨닝.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책을 통째로 외웠다니까요. 책을 통째로 외웠어요. 경영학 원론.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경영학 개론이었나? 경영학 개론이었던 것 같다. 책을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시험 보려고. 물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나는 몰라. 그냥 외워버려 아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중에는 몸이 시켜야지 돼요. 네. 몸이 시켜야지 돼. 왜 군대 딱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군대 가면 이렇게 앉아있죠. 뭐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누가 찔러. 네 이병 누구 네 누구 뭐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처음에는 야 그러면 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몇 번 터지고 나면은 네! 왜 자다가도 그냥 네 이병 누구 엄마가 휴가 나왔는데 그냥 밥 먹으러 하면 네 이병 누구 막 그렇게 나온다니까. 네. 그렇게 딱 이해 인식 각인이 돼 버려야 돼. 주식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이거야, 저럴 땐 저거야. 그런 상황들을 많이 연구하세요. 네. 바보는 좀 다르지. 이게 바보 아니야? 네. 그게 바보 아닙니까? 눈이 와. 네. 그게 바보지. 이거는 딱 긴장한 거지. 딱 그 긴장. 나 헛소리 그만해야 되겠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럼 옛날에 맹구가 보면 되게 저기 하긴 했어. 막 이렇게 때리면서, 난 짬뽕! 막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게 저거지. 이게 막, 뭐, 몸부림 막 쳐줘야 되는. 네. 그런 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여러분도 독학으로 하실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빨라요. 확실히 더 빠른데, 독학도 가능해요. 왜냐면 책을 보면서 맞춰봐, 계속. 근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독학을 하면. 괜찮아. 근데 시간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걸 단축시키기 위한 것은 좋은 멘토나 좋은 스승을 만나면 그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다. 아시겠죠? 아니에요. 네. 맹구만 잘하겠어, 설마? 네.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있고, 네. 그렇잖아. 이것도 맞고, 또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었지? 이거 왜 이랬어요? 이건 좀 아닌가? 네. 아무튼요. 근데 맹구처럼 이렇게 약간 맹한 거가 좀 잘 맞나 봐. 네. 그런 거 같긴 해. 네. 진행시켜. 아, 그것도 괜찮다. 네. 진행시켜. 아, 잘 기억하고 있네? 네. 송강호도 괜찮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한 가지 좀 보여드리면, 이벤트가 있죠? 네. 이벤트 주간에는 항상 이벤트를 홍보를 해야 되겠지? 네. 88TV에 가시면 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가위 맞이 깜짝 이벤트래요. 근데 나는 깜짝 놀라진 않았어. 네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가격이 더 쌉니다. 네 가격이 더 싸요.
깜짝 놀라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99만 원에 그다음에 명절 연휴 3일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뭐 혹시라도 지금 같은 때 필요하다 그러면 2개월 99만 원에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문의 전화는 166-2788. 이거는 지금 당장 안 돼요. 내일 아침에 전화하셔야 되니까 요것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강수월래요? 뭐예요 이게? 뭐 상모 돌리기 하나? 외국인들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뭐 추석 한가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이벤트니까. 깜짝이야, 그냥 막 그냥. 보통은 이제 할 때 그러잖아. 어머 삑! 네, 깜짝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네,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로 투 세븐은 뭐야? 갑자기? 왜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시고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는 거 다 잊어먹지 마시고요. 꼭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 방송 한 번 들을 때마다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면 되겠어, 오늘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종목이 있다라면 그게 맞아. 맞는 거요. 맞는 거니까 의지간하면 그냥 잘 들고 가세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 보세요. 원론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근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오면 안 돼?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몰라.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신뢰가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이거는 어차피 업황이 좋아질 거야.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 거야. 어쨌든 좋아질 주식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 그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아닌 것 같아 보여? 그냥 갖고 있어도 됩니다. 괜찮은 거야. 아시겠죠? 그게 주식입니다. 잘할 수 있으시죠? 네. 중간에 팔고 탈락하지 마시고요. 잘 유지하셔서 좋은 일 만드세요. 내일은 제가 시장 올려놓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장 빡 올라가면 여러분들 계좌 또 빡 좋아질 거예요. 내가 내일 올려놓는다. 아시겠죠? 내가 내일 올려놓을 테니까 내일 낮에 13시 30분입니다. 13시 30분에 시장이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확인하러 방송으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에 무료 방송 또 한다는 얘기예요. 내일 낮에 또 오세요. 아시겠죠?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은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네. 상한가 내일 나오겠지. 상한가 신나는 노래.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예스님 거가 올라갈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한 가지씩은 다 상한가 하나씩 내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하죠. 네. 노래도 그런 거 있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래 나와야 돼? 오빠 한번 믿어봐. 그만해야겠군. 미안합니다. 끊어요.